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뭐 이렇게 쓴 곳도 있더라고요. 대구 출마 뭐 사실상 공식화 뭐 이렇게 쓴 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친하진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니까. 뭐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최근 행보는 제가 볼 때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을 떠날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지난해 징계 파동, 그다음에 당대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나와서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면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해서 징계 취소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때 했었던 징계의 원천적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 대표는 이뇨한 당신은 자격이 없다. 윤석열이 직접 하라. 윤석열이 직접 무릎 꿇고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떼 쓰면서 정말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은요. 좀 더 큰 대의명분, 자기가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 이 당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하나의 힘이라도 모아야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징계 취소 결정을 가지고 그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왔으면요.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은 다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탈당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신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을 할 능력과 여력과 정치적 내공과 세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같이 이준석 대표랑 신당을 하겠습니까? 옆방에서 소리 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 든 분한테 찌하면서 그런 참지 못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요. 오늘 뭐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금태섭 의원을 잘합니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보려고 하니까 만나는 것이지 절대 같이 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내기를 걸겠습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일단 우선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어떻게 세력화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바램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순은 신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없이 덜커덕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불가능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한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96년도에 자민련이 대구에 가서 선전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안철수 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그때 호남에서 또 선전했다는 것처럼 그런 신화를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으로는 안 갑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그 전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뭐 지금 만나고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결론을 안 낸다 할지라도 신당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당 없이 무소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누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승산이 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신당으로 가고 보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창당 과정에서 더 확보하고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헤어지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만들어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명계를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이모 의원님 한 분과 이제 만난 거로 아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인가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냐? 실제로 접하고 있다. 이모 의원 한 분 만난 거예요. 그분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 이상의 이원욱이니 뭐 조응천이니 김종민은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성정과 인성과 내공을 가진 사람하고 절대 같이 가지 않죠. 그리고 비명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건 과대포장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들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도 어디 TV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정책과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냥 윤석열이 싫다, 반윤이다 라는 걸로 자기가 중심에서 신당 깃발 든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보당 출신입니다. 진보진영 출신이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진보진영의 아젠다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남의 오히려 그 성별 갈라치기 해가지고 가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정체성, 그다음에 노선, 그다음에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품성 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몇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재명의 이 친명계 그 횡포에 저항 못해서 쫓겨나온 분 몇 분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도저히 못 받는 분 몇 분하고 이제 이삭죽기 정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당 정도지 예. 그 이상의 신당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네.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네.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에 이 성정이나 인성이나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네.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혼자 네.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병만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데는 과거에도 보수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가서 거기는 그 민주당이 그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공천받은 후보하고 이준석 무소속 후보가 붙으면 사실은 양강 우도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아마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 전 대표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들어오면 좋죠. 당연히 들어와서 정말 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면 저는 나중에 신당 창당 이후에 돌려보니까 다 지는 구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또 공천 때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혼자 들어가서 외롭게 배지 따고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느니 그 세력으로 해서 한번 벼랑 끝 승부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고 네. 결국은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소 좀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네. 정당을 창당하고 또 그 속에서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항복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예우를 해가면서 모시지 않는 이상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 네. 저는 신당 창당 된다고 해서 꼭 3자구도 4자구도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한 달 전 합당 혹은 뭐 그 후보 등록 전 합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라 창당까지는 반드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